안녕하십니까. 세무법인 센트릭의 강종호 세무사입니다. 예전에 이제 저한테 상담 오신 분이 계세요.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큰형한테 재산이 대부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이제 유류분 소송을 제기했고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들어갔지만 이겼습니다. 저한테 오셨던 분이 이제 얼굴이 이긴 사람 표정이 아니었어요. 소송에서 끝나고 이제 세금고지서를 받았죠. 그러니까 오늘은 유류분 소송이 끝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세무사 입장에서 잘 설명해주지 않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유류분 소송은 건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법원 통계를 보면 2014년도에는 약 600건 정도 됐다고 그래요. 유류분 소송이 2023년도에는 한 1,800건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10년 만에 이제 3배 정도 된 거죠.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제 소송에서 이기신 분들은 이제 대부분 판결이 나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끝이 아닙니다. 유류분 소송의 진짜 마무리는 법원이 아니라 세금으로 끝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3가지를 이제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유류분 소송 후에 상속세, 증여세가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는 2024년 헌법재판소에 유류분 관련된 결정이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변화가 있느냐. 세 번째는 민법 개정으로 인한 이제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느냐. 끝까지 보시면 이제 유류분 소송을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진행 중인 계신 분들은 반드시 이제 알아야 할 거라고 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상속세, 증여세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유류분이 뭔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고인이 남긴 재산에서 상속인이 이제 최소한은 받아야 할 몫을 법이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이게 침해됐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 다른 상속인한테 돌려달라고 소송을 거는 거죠. 예를 들어보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생전에 큰아들한테 아파트를 증여했습니다. 10억짜리 아파트. 그래서 큰아들은 그때 증여세를 납부했죠.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나머지 재산도 큰아들한테 상속을 했습니다. 작은아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죠. 그래서 유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겼어요.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작은아들이 이제 유류분을 돌려받게 되면 상속재산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큰아들이 다 가져간 걸로 신고한 상속세가 이제 작은아들도 일부가 넘어갔으니까 계산을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2가지 생기는데, 하나는 작은아들 측에서는 새로 재산을 받았으니 상속세 신고를 다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큰아들 측면에서 보면 이미 낸 증여세를 돌려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증여재산을 돌려줬으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증여받았을 때 아파트 가액이 10억이었는데 소송하는 동안 이제 몇 년 사이에 이게 가격이 올랐죠. 그게 이제 소송 시점에서 보니까 아파트가 15억이 됐어요. 그러면 어떤 가격의 시점으로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냐입니다. 그리고 상속세 계산할 때 각종 공제 한도가 있어요. 일괄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이게 받는 사람이 달라지니까 계산 분배 비율이 달라져서 공제 적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으로 이겼다고 해서 단순히 재산 일부만 받는 게 아니라 세금 전체가 다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두 번째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 시작은 2024년입니다. 2024년도에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게 뭔지 한번 정리해드리면, 유류분 제도 자체는 합법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래서 유류분이라는 개념 자체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근데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인 부분이 있는데, 이게 2가지가 핵심인데, 첫 번째는 형제자매 유류분 권리 자체가 삭제됐습니다. 형제자매는 이제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형제자매도 유류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위헌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제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패륜적 행위를 한 상속인의 유류분을 박탈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도입됐죠. 상속분도 박탈하고 부모를 학대하거나 유기한 자녀가 나중에 상속분, 유류분 자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도 물론 중요하고요. 근데 오늘 세금의 이야기를 하는 제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변화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유류분 반환 방식이 원물 반환에서 가액 반환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 원물 반환이 뭐냐면 말 그대로 그 물건 그 자체로 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큰아들이 이제 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아까 증여받았잖아요. 그럼 작은아들이 유류분 소송에서 이겼다면 그 아파트를 돌려주는 겁니다. 작은아들은 아파트 자체로. 근데 가액반환은 뭐냐면 요거 아파트로 돌려주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그 가치를 돌려준다는 겁니다. 아파트로 주는 게 아니고 그 아파트가 지금 얼마짜리 금액인데 그 금액을 현금으로 주게 되는 거예요. 언뜻 보면 뭐가 문제냐 싶죠. 그냥 돈으로 받으면 좋은 거 아닌가? 편한 거 아닌가 하는데, 여기서 세금 이슈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제 상속받은 부동산을 현금으로 이제 정산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유상양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팔았다는 거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생기죠? 팔았다고 보면 양도소득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시 예를 들어보죠. 5년 전에 이제 큰아들한테 아파트를 증여를 했고 아파트 가격이 5억이었는데 큰아들은 이제 5억짜리 아파트를 취득했던 거죠. 근데 5년이 지났어요. 근데 지금
그 아파트가 12억이 됐습니다. 그럼 작은 아들은 유류분 소송에서 이겼고 큰 아들이 작은 아들한테 가액 반환하게 된다면 현금으로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2억을 현금으로 줘야 한다고 하면 국세청 입장에서 보면 작은 아들이 부동산을 큰 아들에게 넘겨주는 대가로 12억을 받았다. 그러면 취득가, 양도가 차액에 대해서 양도세가 붙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파트를 실제 판 것은 아니에요. 그냥 소송의 결과로 너 부동산 팔았잖아. 그러니 양도세 내라고 하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가 아니라 비상장 주식이나 토지 같은 거는 상승폭이 훨씬 클 수 있습니다. 10억 취득했는데 지금 뭐 30억이 됐다. 뭐 그 차익이 양도세 기본세율 붙으면 수억 원의 세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쟁점에 대해서 유류분 반환이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도 있긴 합니다. 근데 아직 이게 대법원 판결이 없어갖고 국세청은 그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하냐? 실전적인 이야기를 해보죠. 첫 번째는 유류분 소송을 하기 전에 세무진단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많은 분들이 유류분 소송하기 전에 변호사랑 상담하시죠. 세무사 안 찾아갑니다. 소송 끝나고 세금이 있는지 발생할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 소송 끝나면 세금 처리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소송 전략 자체를 짤 때부터 세금을 염두에 두고 가야 합니다. 이게 법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동시에 세무 전략의 문제였던 거죠. 두 번째는 상속세 경정 청구와 증여세 환급을 챙기셔야 됩니다. 유류분 반환으로 재산이 이동했으면 이걸 바탕으로 이민된 세금을 돌려받거나 조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양도세 신고 타이밍을 놓치시면 안 돼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가액 반환을 했다면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국세청에서 연락이 오면 가산세까지 붙는 거죠. 제가 이 영상에서 이제 설명드린 핵심적인 메시지는 유류분 소송은 재산의 거기 이동이 아니라 새로운 가세 사실이 발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움직이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이 따라올 수 있죠. 그 재산의 세금의 크기는 어떤 소송 전략과 정산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다시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유류분 소송 결과로 재산이 이동하면 상속세, 증여세 문제가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2024년도에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유류분 제도가 이제 민법이 개정됐고 2026년 3월 이후에는 가액 반환이 원칙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유류분 소송을 준비 중이시거나 이미 진행 중이시거나 뭐 하시면 변호사 찾아가시는 것과 동시에 반드시 어떤 상속 관련된 세무사를 찾아서 세금 측면의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리적으로 이기는 것도 중요하고 세금을 잘 마무리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진짜 소송이 끝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